국원서의 은퇴 사용 설명서. 오늘은 건강통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누구나 참 건강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꿈꾸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, 그죠?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건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.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, 우리가 일도 사람 관계도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, 근데 이 건강은 사실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. 이 건강은 크게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, 또 하나는 아마 정신적인 건강 또는 영혼, 뭐 이렇게. 영혼은 너무 또 큰 거니까 그냥 빼고라도 그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, 그러면 일단 육체적인 건강부터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보자고요. 육체적인 건강은 아마 노동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또는 활동이든 이렇게 움직이는,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이제 그 묘지를 관리하는 뭐 재단법인의 이제 이사장이 친구가 있어서 한번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, 그 친구가 이제 이사장인데도 포크레인 갖고 막 이제 본인 일을 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야, 꼭 네가 뭐 일할 필요 없잖아,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랬더니, 야, 내가 일을 하니까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? 그리고 야, 일을 안 하면 이게 썩어 빠진 몸이야.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,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니까 건강하다라는 것과 또 그러니까 건강한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거, 그게 어떤 일이든 일을 좀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이 보통 권장하는 그 운동량들이 아마 있더라고요. 나이 먹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고 하나가 또 균형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근력 운동은 잘 알죠. 우리 역기를 든다든지 아마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체 근육을 늘리거나 하체 근육을 늘리는 이제 근력 운동, 요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인데, 유산소 운동은 한 3번 정도 해야 된대요.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는데 산책하는 정도를 조금 넘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그런 방식이 아마 건강에 좋다라고 해요.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가면서는 균형 운동을 좀 해야 된대. 예를 들면 볼룸 댄스라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 같은 거, 이렇게 왜 자세 같은 거 하는 거.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균형을 잃어서 잘 넘어지니까 그 넘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,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일이 최고다.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해진다라는 부분에서, 그게 돈 버는 일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의 일이든 또 봉사 활동의 일이든 잠깐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면 활동적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아까 걷기 운동 또는 뭐 달리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뭐 실내 자전거 같은 것도 좋고요. 뭐 아니면 뭐 탁구라든지 그런 등등의 다양한 그런 운동들을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. 이거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부분도 크고, 본인이 무언가를 이렇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, 가장 이 정신적인 건강을 좀 좀먹는 나쁜 이런 게 아마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 같아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우리 과로사 같은 부분이 있는데,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는 이게 잘 풀지를 못하잖아요.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든지, 이런 또 동료 간에 왜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,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건강에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,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한테 그럼 어떡할 거냐?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세요. 그냥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, 그래, 이런 거죠. 우리 옛날에 많이 썼던 얘기, 그래 너 떠들어라, 뭐 나는 그냥 넘어간다,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개똥 피하듯이요?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, 그죠? 들어오서 피하냐? 무서워서 피하냐? 들어오서 피하지라고 하는,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 마음의 여유인데, 그런 거를 왜 아주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상처받는 말 한마디 가지고 진짜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이 막 하는 부분이 많은데,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인생은 길고.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식들로 하고,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
본인만의 뭔가 이제 비책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으로 그걸 푼다든지,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영화로 푼다든지 하는 등등이 있을 텐데,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. 네.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하는 거, 회피. 회피는 안 해요. 부딪히는데 내가 그래? 내가 뭐 저 친구보다 못난 게 뭐 있어? 뭐 거꾸로 이제 뭐 그래 뭐 그 정도야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 스타일이고, 정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봅니다. 그냥 거리를 확실하게 두죠.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인데,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너하고는 안 만나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그냥 내가 스스로가 그냥 피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. 뭐 그런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관계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은 그냥 보통 따로 또 함께라고 하더라고요. 어느 분이 그 말을 써서 저도 좀 하는데, 부부지만 함께 있기도 하지만 따로 있는 것도 방법이고, 또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. 그래서 남자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다락방, 나만의 놀이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 혼자 책 볼 수 있고, 나 혼자 놀 수 있고, 나 혼자 영화 볼 수 있고,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드는 것도 좋겠다.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거에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, 뭐 가끔 소주를 또는 술을 엄청 먹고 풀기도 하는데, 그건 후유증이 좀 심해서,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음주로 푸는 게 안 좋은 거는, 음주는 항상 남의 나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막 다 들어가요. 뒷담화 이런 부분들이. 그래서 오히려 사람 사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, 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지만 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뭐 편하게 한 얘기를 나중에 직장 상사한테 꼬질른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, 그냥 가능하면 술 먹더라도 혼자 조금 이렇게 홀짝거리는 게 좋지, 여러 사람끼리 엄청 먹는 방식은 건강에도 안 좋고 나중에도 안 좋더라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. 네.